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자격증 3월 11일 날 시험을 봤던 우리 기출문제 A형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우리 ITQ 자격증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 그 다음에 표지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형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제대로 해놓지를 못하게 되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 마스터 구성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해놓으셔야 되는 것들이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선 여기 기본 세 가지를 꼭 먼저 좀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눈금자, 눈금선을 좀 꺼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르게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내선을 켜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눈금선을 켜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설명할 때 위치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눈금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때 보기 메뉴에서 이 눈금자하고 눈금선을 좀 선택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는 바로 뭐냐면 이거죠. 이 디자인 메뉴에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서 A4로 바꿔놔 주셔야 되는 부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글 바닥글에서 슬라이드 번호랑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또 선택을 하셔서 모두 적용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 머리글 바닥글은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할 때 그냥 먼저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시작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A4로 바꿔주시고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그래야지만 이 제목 슬라이드에는 이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는 이유는 작업을 좀 더 깔끔하고 또 쉽게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거를 미리 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하나를 그려서 도형 채우기를 연한색으로 바꿔주시고 네, 윤곽선이 파워포인트의 기본 도형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도형 안에 글자들이 또 글꼴 색깔이 흰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흰색으로 나오면 매번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도형 채우기는 연한색. 너무 진하면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윤곽선은 검정, 그런 안정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글꼴색이 흰색으로 나오는 거를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내가 이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켰을 때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미리 진행을 하고 슬라이드 마스터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에 가셔서 여기 표시라고 나와 있는 이 그룹에 이 눈금자, 여기에 지금 눈금자가 없어요. 그래서 눈금자를 좀 켜놓을 거예요. 그리고 눈금자를 켜놔 주시고 그럼 위에 자가 보이죠? 그리고 눈금선을 켜놔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격자점 모양의 점선 모양들이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게 좋아요. 안내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4등분이 되게끔 해주는 거. 이걸 켜놓고 중심을 잡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놓고 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제가 이 수업을 할 때는 이 눈금선을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해놔주시고 그 다음에 삽입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삽입에 가셔서 우리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이 있죠? 여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 부분? 요 슬라이드 번호랑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는 거야. 슬라이드가 1번부터 6번까지 번호가 다 나오는데 요 제목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부분만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도형 하나를 아무거나 아무 도형이나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보통 색깔이 이렇게 진한 파랑에 윤곽선이 파란 색깔로 나오고 글씨를 쓰면 이렇게 흰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기본으로 세팅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색깔은 요 채우기 색은 우리 뭐로 바꿔주시냐면 본인이 원하는 연한 색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연한 색상으로 좀 바꿔주시고 도형의 윤곽선은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검정으로. 그리고 글꼴색이 파란색으로 지금 아니 하얀색으로 나왔으니까 이 글꼴 색깔을 무슨 색깔로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기본 도형 설정으로 안 해놓게 되면 다음에 그리면 아까 나왔던 파란색에 또 글자 색깔 흰색에 그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기본 도형 설정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도형 설정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기본 도형 설정으로. 그리고 이 도형은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해놔주시고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장을 또 이제 하셔야 되겠죠. 시작하실 때. 그래서 저장은 저희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 폴더에다가 찾아보기에 들어가셔서 어디 폴더에다 저장하세요? ITQ 폴더에다가 여기다가 수험번호 빼기 이름 지금 수험번호를 몰라서 제가 숫자 8자리에다가 빼기 이름 홍길동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제목 표시줄에 계속해서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끝날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시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지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이 전체 구성. 이 전체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크기는 A4 용지로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2번부터 6번까지 제목, 글꼴이 나오죠. 도둠의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 도형의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 로고에는 로고 2번을 그림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할 때는 1번을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요 2번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요거를 해볼게요. 먼저 용지 설정을 하셔야 되니까 디자인에 들어가셔서 우리 사용자 지정 그룹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서 이 크기만 A4로 변경해 주시는 겁니다. 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전에 A4로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맞춤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용지가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스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여러분들 보기에 있어요. 보기에 들어가서 이 마스터 보기 그룹에 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옆에 이 개요창에서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드는 데는 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에다 만들어 주시는 거야. 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에다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 다른 슬라이드, 이 제목에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 적용한 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 여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다 하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모든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에 이 슬라이드 마스터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시는 게 더 편리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눈금선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는 이 눈금선 한 칸, 두 칸 안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고 로고는 맨 아래에 있는 이 칸을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도형이 크게 내려오게 되면 본문 영역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이 도형 부분은 이 눈금선에 한 칸, 두 칸 안에다 맞춰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형을 보니까 사각형이 나왔죠? 직사각형이. 그럼 도형을 가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직사각형 슬라이드 맨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당겨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도형 설정한 게 제대로 지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다시 그리면 다시 사각형을 그려주게 되면 지금 지정한 도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6번 슬라이드를 마칠 때까지 계속 이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윤곽선을 없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윤곽선을 없음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지정해서 없음을 하셔도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분들은 바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시간차가 그렇게 나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둘, 요 도형, 이제 두 번째 위에 있는 도형을 한번 가보죠. 요 도형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 요거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한 칸, 오른쪽에 한 칸. 그러면 균형이 딱 맞겠죠? 이렇게 맞춰서 요 두 칸 안에 딱 맞춰서 그려놔 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그려주시고 도형을 미세하게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될 때는 Alt키를 누르고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시면 이 부분이 더 빗금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뭘로?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글자 색깔이 여기가 흰색이니까 글자색이 흰색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요 도형이 좀 진한 색이면 균형이 좀 맞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진한 색으로 변경을 하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도형은 다 완성이 됐죠. 근데 어떤 색깔로 하든 그거는 자유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이유가 조금 전달할 때 시각적으로 좀 예쁘게 균형 있게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색감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요 아래쪽에 있는 상자 있었죠. 텍스트 상자. 이 부분과 이 부분에는 글씨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셔서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올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셔도 되고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게 되면 글씨가 보여요. 아니면 도형 서식에 있는 메뉴에 가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갖고 오면 우선 위치나 이런 걸 먼저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뭐를 하시냐면 도둠의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 얘를 먼저 해주세요. 도둠의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 홈에 들어가서 도둠 그 다음에 크기가 40이었어요. 40.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흰색. 정렬을 가운데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창을 두 개로 조금 이렇게 나뉘어서 하다 보니까 메뉴들이 이렇게 좀 줄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다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는 요 상자 크기를 요 진한 파랑에 있는 도형에 맞춰서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시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도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 글씨가 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로고 2번이었죠. 아까 로고 삽입에 들어가서 이미지의 그림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셔서요. 그림 2번 요 ITQ 폴더 안에 요 피처 폴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들어가셔서 로고 몇 번이요? 2번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로고가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로고 2번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회색을 지금 투명한 색으로 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도형을 그림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요 그림 서식에 보면 색이라고 나와 있는 메뉴 있죠. 색에 들어가서 맨 아래쪽에 뭐예요? 투명한 색 설정 회색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줄여서 지금 요 그림이 요 아래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맨 아래 칸에 집어넣어서 위치를 보시고 비슷한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홈에서 새 슬라이드를 몇 개요? 5개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제목 및 내용. 5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총 몇 개를 6개까지 나와 있으면 되죠. 그래서 1번에는 어떻게 돼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안 됐고 2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1번부터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1번 슬라이드를 이제 볼게요. 1번 슬라이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 드래그해서 지워주시고 여기 문제를 보면은 도형, 워드 아트, 그림 여기가 도형이고 워드 아트고 그 다음에 그림이죠. 그래서 요 1번을 할 때는 요 세부 조건에 있는 요 메뉴를 좀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을 할 때는 이쪽에 있는 또 메뉴를 보시면서 풀어주셔야 실수를 하지 않겠죠. 첫 번째 도형은 모서리가 한쪽이 잘렸네요. 그죠? 모서리가 한쪽이 잘린 거. 더 끝부분부터 지금 중간까지 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여기 0이죠. 여기 0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번에 그림을 도형에다가 채우라 그랬어요. 그림 1번을. 여기 안에다가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뭘로요? 그림으로 들어가셔서 파일에서 그림 몇 번? 1번.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 1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투명도를 50%로 하라 그랬어요. 이 투명도를 넣어주실 때는 이 그림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 서식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채우기 탭에 이쪽에 있죠. 요 그림에서 여기 채우기에 있는 투명도. 요 투명도를 얼마로 넣어주래요? 50%로. 여기다 클릭을 하셔서 5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릿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도형 효과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이쪽 메뉴에 가셔서 이 도형 효과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편한 데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부드러운 가장자리. 요 미리 설정에 5포인트면 요거죠. 5포인트. 매번 5포인트가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그림에 관련된 거는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워드아트. 워드아트 할 때 또 방법이 여기 우리 텍스트에 가면은 이쪽에 워드아트 있죠. 여기를 이렇게 눌렀을 때 AA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어떤 서식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이거만 누를게요. 눌러주고 나면 여기는 서식을 다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 서식에 있는 이쪽 맨 끝에 도형 서식에 가서 보시게 되면 워드아트에 관련된 게 또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에 보면은 여기가 AA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눌러서 어떤 거? 요 워드아트 서식을 한 번에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워드아트 서식을 요거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내용을 지워주시고 써주시면 되겠죠. CTRIC VEHICL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되셨죠? 그리고 요 워드아트에 관련된 글꼴이나 뭔가 서식이나 변환이나 뭐 이런 걸 변경을 하실 때는 커서가 여기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다라는 거는 글씨를 또 입력해달라고 하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얘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요 외곽선, 점선 부분을 클릭해서 실선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환과 반사를 넣어주고 홈에 가서 나중에 글꼴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먼저 변환에 가서 위로 기울기로 하라 그랬어요. 위로 기울기가 요 맨 아래쪽에 있네요. 위로 기울기. 요거 눌러주시고 다시 가셔서 반사를 무슨 반사로요? 근접 반사 터치래요. 여기 앞줄에 있는 게 다 근접 반사고요.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이쪽이 전체예요. 그런데 여기마다 거리가 좀 있어요. 4피트 줄이고 얘는 8피트 줄입니다. 지금은 근접 반사 터치. 그리고 홈에 가셔서 도둠 굵게로 바꿔주시면 돼요. 도둠이 아까 눌러져 있었던 게 있었고 굵게. 그리고 나서 크기는 이제 보시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조절을 해서 위치를 보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금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키워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그림을 또 삽입해 주시면 되겠죠? 삽입해서 이미지 그림 로고를 지금 몇 번? 2번 넣어주시면 돼요. 투명한 색으로 또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여기 3개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에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약간만 줄이시면 돼요. 약간만 줄여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슬라이드, 표지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완성이 됐으니까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장 한번 눌러놔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슬라이드로 2번 눌러주시고 이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바뀌면 여러분들 여기 제목을 먼저 적어주세요. 이 제목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목차 제목을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세요. 상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 글꼴은 굴림이 24, 도형의 선이 없어요. 도형의 선이 없는 경우가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는 도형들하고 이 목차 슬라이드에 있는 도형들은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세부 조건과 2번에 있는 세부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 도형을 바닥에 있는 도형이 그려야 되겠죠. 이 도형이 요거 오각형 같아요. 오각형을 두 번째 칸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목차에서 조금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윤곽선이 없기 때문에 바로 윤곽선을 뺄 거예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육각형 도형의 육각형이 나왔습니다. 육각형을 이렇게 덮어서 그렸어요.
이렇게 윤곽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글자 색깔이 여기 흰색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닥의 색깔이 도형이 안에 있는 색깔을 조금 더 진한 색깔로 그리고 윤곽선을 없애주시고 윤곽선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굴림의 24 흰색을 지금 바꾸세요. 굴림의 그 다음에 24 크기 24의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요. 흰색으로 바꿔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 정도로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 안에 글씨는 그냥 써지는 게 아니라 글상자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글상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글꼴을 굴림에 24로 변경을 하시고요. 내용을 다 쓰지는 마시고요. 한 글자, 뭐 전기차가 지금 다 나오니까 전기차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적어놓고 밑이나 이런 게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주시고 그대로 간격을 좀 확인해 가시면서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나서 숫자를 적어주시면 여기는 다 어떻게 해요? 굴림의 24 흰색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클릭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전기차가 앞에가 같은 글씨로 나오네요. 글씨가 다 다를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써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하나만 써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지우길 때 편리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 바뀌었죠. 이렇게 해야 빠뜨리지 않아요. 뭐 나중에 이거 한꺼번에 지정해서 윤곽선 없음으로 하면 안 되나요? 돼요. 되는데 까먹고 안 하게 되니까 미리 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번에 지금 보면 하이퍼링크 넣으시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범위 지정할 때 글씨를 마우스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옮겨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실 때는 글자 위에다 마우스를 놓고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글씨만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저희 뭐 하셔야 돼요? 링크 들어가 주셔서 하이퍼링크 링크에 들어가서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몇 번으로 넣으래요? 6번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돼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이번에 그림 5번을 넣어서 자르라 그랬어요. 그림을 삽입을 하셔서 그림 몇 번? 5번. 요 그림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리본 메뉴에서 자르기 눌러주신 다음에 쭉쭉쭉쭉쭉 당겨서 요 그림만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흰 바탕을 클릭을 해놓고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이 자른 부분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모양이 예쁘게 나왔어요. 그죠? 균형이 좀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또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3번으로 가볼게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제목을 또 적어 주셔야 된다 그랬죠? 1점 전기차의 정의. 이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거 하시기 전에 먼저 글머리 기호 바꾸고 막 내용 입력하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서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들어가셔서 요 텍스트 여기 텍스트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요. 자동 맞춤 안 함에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자동 맞춤 안 함에 체크를 해 주셔야 상자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했을 때 글자 크기 지정한 22, 24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은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림이 있었고 체크 분단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영문을 이제 해야 되는 분들은 영문을 하시고 한글만 해야 되는 나는 영문이 너무 시간이 부족해. 타자가 너무 느려. 그러시는 분들은 한글을 하세요. 한글을. 그러면 글머리 기호를 바꿔야 되겠죠. 글머리 기호를 이걸로 바꿔주시고 한글 내용을 쓸게요. 먼저 전기차의 특징 엔터를 눌러서 두 번째 문단의 지금 글머리 기호도 다르게 지금 체크 모양으로 바꿔야 되죠. 바꿔놓고 탭을 눌러서 아래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전기 사용 작은 소음 차량 구조 설계 용이
뛰어난 제어 성능 및 유지 보수성, 그 다음에 엔진, 소음이 작고, 이 노트북으로 입력을 하면요. 저는 오타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적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으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이 클릭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 전체가 다 범위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저희는 두 번째 문단에 맞춰서 글꼴이나 이런 거를 먼저 바꿀 거예요. 그래서 굴림의 20의 줄간격.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20에 20 여기 플러스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줄간격 여기 줄간격을 얼마로요? 1.5줄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다시 이 부분 1 수준에 해당이 되는 이 다이아몬드 문단 있죠? 여기를 범위를 지정해서 크기를 얼마로 바꿔요? 24 그리고 굵게 안 하는 분들이 또 계셔요. 이렇게 굵게 안 하는 분들이 굵게를 맞춰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상자 크기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 지금 알려드릴 텐데 지금 상자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때 이 크기가 변동하는 게 뭐 여기 끝 부분을 맞추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한쪽은 좀 줄여야 되는데 이쪽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 상자 크기를 늘려서 줄여서 할 때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엔터를 누르면 이게 문단 보호가 생기잖아요. 글머리 기호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Shift 키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게 안 생겨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Shift 엔터를 눌러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었는데 나중에 또 우리가 4월에 시험 보는 그럴 때 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Shift 엔터를 눌러서 변경한다라는 거 그것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문은요. 그대로 복사하세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지우지 마시고요. 일단 영어 대문자 하나만 이렇게 적어놓고 천천히 지워주시고요. 요 밑에는 또 AN 그냥 A하고 N만 적어주시고 나머지 여기는 한꺼번에 범위 지정해서 지우세요. 그럼 이 서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쓰신 다음에 크기를 늘리고 상자 크기를 늘리고 줄이시면 되잖아요. 그죠? 영문을 지금 빨리 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문을 입력을 하고 나서 이 끝부분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늘려야 되겠죠. width까지 나와야 돼요. width. 그리고 밑에 맞고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고 위치를 이렇게 위아래 맞춰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영상 1번에 있는 이 동영상 세부 조건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동영상을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삽입에 들어가서 이 미디어의 끝에 가서 보면 비디오 있죠?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동영상이 있어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위치 맞춰서 주시면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세부 조건에 있는 거 하셔야 되겠죠. 이쪽 재생에 들어가서 반복 재생 그리고 마우스 클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자동 실행 요 두 부분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죠? 요 재생 탭에 가서 해주시는 겁니다. 요거까지 해주셔야 우리가 완벽하게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은 이제 표 슬라이드죠. 또 제목을 먼저 또 써주셔야 돼. 전기차 충전 정보 이렇게 해주시고 요 표 슬라이드를 하실 때는 대부분 표 슬라이드에선 점수를 많이 감점은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하시게 되면 충분히 80점을 얻을 수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글꼴이 도둠의 18이라는 거. 표에 있는 글꼴, 상단에 있는 글꼴, 좌측에 있는 글꼴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상단 도형은 2개의 도형으로 이 좌측 도형에는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거 그거를 꼭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꼭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목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도둠의 18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거 만드실 때 뭐부터 만드셔야 돼요? 표를 만드실 때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뭐부터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표를 만드는 게 1번 상단 도형 만드는 게 2번 좌측 도형 만드는 게 3번이에요. 이 순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완전히 완성을 좀 시켜 놓으셔야 돼요. 요거 지금 3칸에 3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요 표 있죠? 요거를 눌러주셔도 되고
삽입에 들어가서 표를 눌러주셔도 되고, 근데 저희 여기를 누를게요. 눌러서 열도 3이고 행도 3이고, 그리고 나서요, 요 크기는요, 여러분들 요 두 번만으로 그냥 크게 조절하실 거예요. 여기 요 부분하고 여기 요 부분으로 이렇게만 맞추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쪽 부분 있죠, 요 아래쪽, 요 아래쪽을 끌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 눈금선의 바깥쪽에 한 칸 반 정도만 남겨놓는 거예요. 반 정도만 이렇게 남겨놔 주시고, 여기 위에는요, 한 칸 반에 두 칸 반. 눈금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는 한 칸 반, 여기는 두 칸 반, 그 여기는 반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딱 맞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에서는 한 칸 반, 옆에서는 어떻게 돼요? 두 칸 반이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셔야 되는 게 표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이죠? 요거 바꾸셔야지. 요 스타일에 들어가서 펼쳐 주셔서 테마 스타일이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 요거네요. 그죠? 요거 눌러주시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색깔이 여기가 한 가지 톤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머리끄랭 줄무늬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임의로 되어 있는 거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색깔 톤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내용을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도둠에 18, 그리고 요 수평 수직을 다 가운데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 맞춤, 그리고 요 텍스트 맞춤에 들어가셔서 또 요거를 뭘로 바꿔요? 중간.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아셨죠? 그리고 도둠에 18. 이렇게 완벽하게 바꿔놓고 내용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나서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3, 이렇게 7, 그 다음에 뭐예요? 영어로 키로 W가 또 대문자예요. 키로, 그리고 왜 그럴까요? K, 그 다음에 W가 대문자로. 그리고 표와 표 사이에 넘어갈 때는 탭키를 눌러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빨리 입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입력을 하면 이런 모양이고요. 입력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끝부분들이 다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상단 도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바닥에 있는 도형을 지금 보니까 양쪽 모서리가 잘렸어요. 요거네요. 그죠? 양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에요. 그래서 요 바닥에 그려져 있는 첫 번째 칸에 맞춰서 높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글자가 검정색이니까 이 바닥에 있는 걸 이렇게 진한 색으로 칠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옆으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고 크기 또 조절해서 맞춰 주시고, 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또 맞춰 주시고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또 도형들은 어떤 도형이에요? 요거죠. 요 도형을 또 맞춰서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복사를 해주시고, 한쪽 끝을 맞춰서 그려주신 다음에 다음 쪽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내용은 바로바로 어떻게 해요? 써주세요. 이동형, 충전기, 그리고 스탠드형, 충전기,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벽부형 충전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글꼴은 아직 변경이 안 됐습니다. 표 안에 있는 글꼴은 바뀌었지만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은 아직 변경이 안 됐어요. 이따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에 있는 요 마지막 요거죠? 요거는 위치가 지금 뒤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위치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좌우 대칭해야 되겠죠? 정렬에 들어가서 회전을 좌우 대칭으로. 그리고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저는 진한 색으로 좀 바꿔놓고 그라데이션을 넣을게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복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복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높이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용량, 충전,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특징.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 여기 글꼴을 뭐로 바꾸면 돼요?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표를 왜 미리 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여기 궁서로 한번 바꿔볼게요. 표 안에 있는 글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시 도둠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펴 슬라이드는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저장 한번 다시 눌러주시고 이제 차트 슬라이드, 네, 차트 슬라이드로 가셔야 돼요. 차트 슬라이드로, 차트 슬라이드 잘 해주셔야지, 그죠? 차트 슬라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슬라이드를 하게 우리가 넘어갔으면 또 먼저 여기 내용 써줘야 되겠죠, 제목. 보조금 지원액. 차트 슬라이드 하실 때 여러분들 순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1번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중에 만들고 나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나서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5번을 먼저 넣을 거예요. 레이아웃 5번 넣어주는 거 1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2번. 글꼴 도둠의 외곽선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세부 조건이 그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하셔야 돼. 그래야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레이아웃 5번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기 테이블, 표 테이블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를 눌러요. 그러면 차트 종류는 예죠. 예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엑셀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저는 요거를 누를 거예요.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 리본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엑셀 창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얘를 완전히 또 가리지 말고 한 요 정도만 나오게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 표시 형식이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열값에다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 계열값에다가는 여기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 요 칸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먼저 좀 입력을 해볼게요. 열너비가 이렇게 좁으면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국비, 그 다음에 국비, 저게 플러스 같아요. 그죠? 플러스, 지방비, 그쵸? 그 다음에 연도가 2018년, 그쵸? 19년 이렇게 있어서 요거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좀 끌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2년도까지 나왔고요. 숫자 입력하실 때 이렇게 범위 지정해 놓고 입력하면 좀 편해요. 1200, 그 다음에 1900, 그리고 900, 그리고 1600, 그리고 820, 1520, 800, 1500, 600, 1100이에요. 1100. 맞죠? 예, 잘 좀 안 보여서 제가 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고 좀 한번 봐볼게요. 맞는지. 800이 맞죠? 1200, 900, 820, 800, 600, 1900, 1600, 1520, 맞아요. 그죠? 이렇게 그거를 맞춰 주셨어요. 그죠? 맞죠?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서요. 요 범위가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국비, 여기 지방비가 나오고 항목 3, 4가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빼주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 보면은 첨단의 기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입력한 건 이제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요 표시 형식에 가서 요 첨단의 구분기호를 눌러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숫자에 다 이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나왔는데 이쪽에는 연도가 나오잖아요. 법내에 요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거 위치를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바꾸는 거는 파워포인트에 보면 여기 이쪽에 행렬 전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행렬 전환을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이 엑셀 창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은 되고 요 상태에서 아까 1번이 바로 뭐예요? 레이아웃. 1번이 요 레이아웃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얘를 레이아웃 요 5번 표가 있는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 그리고 나서 2번이 뭐였어요? 요 2번이 뭐였냐 하면 도둠의 16의 외곽선. 이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홈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요? 글꼴을 지금 뭐로 바꿔주실 거냐면 도둠의 크기는 얼마예요? 16. 16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외곽선. 요 외곽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 도형 윤곽선을 무슨 색깔로 바꿔요? 검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게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1번, 2번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세부 조건을 순서대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세부 조건 1번에는 차트 제목을 바꾸라고 나와 있죠? 그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차트 제목을 클릭해서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24. 그 다음에 굵게 순서대로 보시는 거예요. 굵게. 그 다음 도형 채우기를 뭐로 바꾸라 그랬냐면 흰색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흰색. 그리고 테두리라고 여기 또 나오죠. 요 테두리나 요 외곽선은 똑같아요.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라? 검정으로 바꿔줘라. 그리고 그림자가 들어갔죠.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어디로 그림자를 바꾸라 그러냐? 오프셋 왼쪽이라 그랬어요. 그림자에 들어가서 오프셋 왼쪽. 그죠? 요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떤 분들 보시면 이렇게 감독할 때 보면은 이 제목도 입력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서식은 다 바꿔주고 제목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주시고 이제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이 여기가 차트 영역이고 이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죠?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이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채우기 노란색. 도형 채우기를 여기를 무슨 색깔로요?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에 그림 영역이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를 또 무슨 색깔로 바꿔주면 돼요? 흰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작은 것 같다면 조금 늘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하는 거 잘해야 되겠죠? 여기 이 부분 데이터 서식 국비, 지방비 계열을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럼 국비하고 지방비가 지금 보면은 요 주황색이죠? 이거예요, 주황색. 만약 주황색이 좀 짧게 되어 있다,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 파란 거를 선택하고 하셔도 돼요. 한 개의 계열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국비, 지방비를 표시기능 꺾은 선형의 보조축.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바뀌는 게 바로 위에 화면상에 보이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쪽도 바뀌어요. 그리고 값을 표시하라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2022년에 국비 계열에. 국비는 요 파란색이에요. 2022년도니까 이 부분을 말하죠. 여기 한 번을 더 눌러요. 그래서 요 플러스에서 바꾸셔도 되고 요 차트 디자인에 있는 이쪽에 또 플러스에 들어가서 바꾸셔도 되고 여기 가셔서 뭐를?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요? 바깥쪽 끝에 6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바꾸라고 하는 건 다 바꿨거든요. 그러면 요거 1번에 있는 도형에 요 도형 삽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 축 제목은 필요 없고 또 여기 보면 눈금선이 이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금선도 지워주시고 그렇죠? 요것도 지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쪽에 있는 요거 값 확인해야 되고 요 표식 모양 확인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좀 먼저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도형을 삽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요 표식은요. 표식 위에서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요 채우기 표식 나오죠. 표식에서 표식 옵션. 그래서 기본 제공에 들어가셔서 지금 다이아몬드 모양이거든요. 다이아몬드 모양. 근데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한 8 정도로 바꿔주세요. 그죠? 이렇게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표식에 요 기본 제공에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기본 축의 숫자는 0하고 1400은 맞는데 0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우리는 하이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요 보조축은 요건 다 맞아요. 어디를? 요 표시 형식을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범주 회계 기호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 범주가 회계고 기호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가 이렇게 하이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0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범주를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0으로 나타나죠. 네, 보조축도 마찬가지예요. 더블 클릭해서 우선은 기본이 0이고 최대도 2000이 맞는데 500씩 커졌죠. 요 기본 단위가 500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0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표시 형식을 뭘로? 숫자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그 도형 넣기 전에 여기 요 선이 또 검정, 여기가 또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이고 여기 또 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 채우기를 그러니까 도형 윤곽선을 요 검정으로 또 이 부분도 글자를 클릭하고 윤곽선 검정
여기도 눌러주고 윤곽선 검정.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여기도 검정, 여기도 검정, 검정, 검정에서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도형을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도형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물결이네요. 물결. 요 물결. 그죠? 요 물결. 그대로 여러분들이 위치를 확인하고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미세효과 파란강조원 여기 도형 스타일이죠? 미세효과 파란강조원 넣어주시고 굴림의 18. 요 글꼴 바꾸셔야 됩니다. 굴림의 18. 그리고 가운데 정렬은 되어 있고 단위 땡땡 만원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트 슬라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오타네요. 단위인데 그쵸? 요거 단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좀 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번 레이아웃 5번에서 요 테이블이 나오게끔 해주시고 2번에 있는 전체 글꼴하고 뭐예요? 외곽선. 요 외곽선이라고 하는 거는 도형 윤곽선은 무슨 색깔로 바꿔라? 검정.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세부 조건이 마지막에 3번이에요. 요거 순서대로 다 풀어주시고 나중에 뭐 눈금선을 지운다라든가 기본축과 보조축의 값을 바꾼다라든가 표식의 모양을 바꾼다라든가 여기 선 색깔 검정으로 바꿔주는 것들을 마무리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도형을 삽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한번 누르고요. 다음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를 볼게요. 제목을 써주시고 전기차의 원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상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딱 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굴림의 18이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애니메이션 순서가 1번, 2번이다. 이쪽에 먼저 움직이고 여기가 움직여야 된다. 요거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 연결선, 파선, 글꼴색. 연결선과 파선과 글꼴색을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연결선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여기 연결선, 그 다음에 여기 파선, 그리고 글자 색깔이 이렇게 흰색인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아트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표시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지에다 이렇게 이 부분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맨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도형들이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방향만 다르지 똑같아요. 양적 모서리가 둥근 거. 그래서 끝에서 이렇게 여기 0이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도형 색깔을 많이 안 바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도형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색깔로 바꿔주시고 얘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뒤로 어떻게 해요? 회전하면 되겠죠. 요거를 회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상하, 대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색상은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 도형에 사용했던 색깔들을 그대로 여기 나오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도형부터 그려보죠. 요거 빗면인 같아요. 그죠? 맨 위에 빗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빗면을 그려주시고 글씨는 바로바로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주행 모드 그리고 스마트 아트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일러스트레이션에 스마트 아트 있죠? 그리고 오늘은 스마트 아트가 이번 시험은 좀 쉬운 게 나왔어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바로 보이죠? 이렇게 프로세스형의 일자형은 이렇게 연속이 되어 있는 거나 일자형은 이렇게 프로세스형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 색깔은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정하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여기 있는 도형들의 색깔을 이것저것 안 바꿀 거다라고 하면 색 변경에 들어가서 색상형의 첫 번째 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3차원 만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3차원 스타일에 가서 3차원 만화, 경사 만화, 광택, 경사 만화, 벽돌 이렇게 잘 나오죠? 요 만화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굴림의 18 굴림의 18 그리고 이 스마트 안에 들어가는 글자 색깔이 검정이잖아요.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우리가 이제 내용을 먼저 써볼게요. 쓰고 나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출발 여기서 엔터 누를 때요. 이 엔터 누르는 거 이 가속이랑
여기 이거 이렇게 된 거는 좀 거리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Shift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조금 간격이 조금밖에 안 벌어져요. 그래서 Shift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줄여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한 번에 너무 빡 줄이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서 좀 줄여주시는 게 모양을 맞추고 글씨의 배치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좀 좋겠죠. 이렇게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도형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완충이라고 하는 도형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포인트 별인 것 같아요. 요 별에서 요 8포인트 요 8포인트 별을 아래로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완충 써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스마트 하트는 요 정도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또 너무 많이 할애하시면 또 안 되고 그죠? 또 바닥에 있는 거 모서리가 둥근이에요. 좀 얘는 최대한 좀 크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요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크게 그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색깔을 조금 달리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이제 스마트 아트가 또 들어갔습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스마트 아트 요거는 지금 원형에 있는 겹쳐져 있는 건데 요게 어디에 있냐 어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내려가서 모를 때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요거 같네요. 요걸 변형으로 해야 될까요? 요걸로 해야 될까요? 요걸로 한번 기본 변형으로 하고 하나를 한번 지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모양 나오죠? 네, 요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도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서 색 변경을 이 첫 번째 걸로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요 3차원은 뭐예요? 벽돌로 바꿔주시면 돼요. 벽돌로 바꿔주시고 다시 홈에 가서 뭘로요? 분림에 18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모터 그 다음에 회생인지 희생인지 희생제동 그쵸? 회생제동인 것 같아요. 회생제동 이렇게 글씨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즈를 좀 줄여서 사이즈를 이렇게 좀 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를 줄여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옮겨놔주세요. 너무 좀 큰 것 같죠? 좀 약간만 더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밑에 이제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 순서도에 있는 도형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하나 그려 주시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복사해서 좌우 대칭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25분 그리고 충전 6시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완성이 됐죠? 네.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조금만 늘려주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요 스마트 하드가 선택이 됐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끝에 이 바닥에 있는 도형에 격차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 안에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룹 지정하시기 전에 굴림으로 먼저 바꿔주세요. 아이고 궁서가 돼버렸네. 굴림으로 바꿔주셔서 전체가 다 굴림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그룹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그룹 정렬에 가서 이 그룹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룹을 눌러주시게 되면 하나로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애니메이션을 닦아내기 위해서 하라 그랬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닦아내기, 나타내기에서 어떤 거요? 닦아내기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방향은 지금 방향이 위에서, 여기 가셔서 위에서 닦아내기, 위에서 오게끔.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번호가 1번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있는 도형을 보도록 할게요. 또 도형에 들어가셔서 저거는 맨 위에 있는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블록 화살표 양쪽에 있는 도형. 양쪽에 화살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네요. 그죠? 요걸로 쭉 그려주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당겨야 되겠죠. 요 부분을 당겨주고
부분을 당겨서 여기가 조금 넓게끔. 그죠? 이렇게 변형되는 거, 노란색 조절점으로 변형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그려보셔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노란색 어디가 움직이는지 왔다 갔다 좀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각형이 또 들어갔어요. 오각형. 요 기본 도형에 있는 오각형이죠. 기본 도형에 있는 오각형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외부 전원. 그리고 급속 충전기. 저 도형은 어떤 도형이죠? 요거는 아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는 순서도에 있는 도형 같은데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이 이제 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도형으로,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으로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해요? 상하로 뒤집으셔야 돼. 상하로. 그러면 상하로 뒤집었을 땐 글씨가 어떻게 돼요? 삽입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우리 글상자로, 글상자 안에다가 글씨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급속 충전기 이렇게 해주시고, 정렬만 가운데 정렬해 주시거나 옮겨 주시거나 해서 위치를 좀 맞춰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요거 만들어야 되겠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거를 먼저 우리 화살표로 만들어 볼게요. 블록 화살표가 아래로 쭉 내려온 거, 요거죠. 쭉 내려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위에 도형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미세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요 방향키를 움직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선에 들어가 있는 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거 만들고, 완속 충전기 만들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바닥에 있는 거는 그냥 사각형으로 좀 크게, 이렇게 좀 큼직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맞죠? 네, 이 정도로 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요. 이 부분은 색깔이 다 똑같다 보니까 제가 이것만 좀 바꿀게요. 그리고 파선을 여기 들어가서 요 종류 있죠? 요 종류 요 대시에 들어가서 요거를 파선으로. 근데 파선으로 바꾸고 나면 좀 되게 얇아 보이죠? 그래서 두께를 조금 두껍게 만들게요. 2와 4분의 1피트로 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필요한 도형들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배지, 실각형 밑에 있는 요 배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완속 충전기, 너무 높이가 높다 그러면 조금 줄여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끔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네, 모터는 육각형인데요. 육각형이 약간 돌아갔죠? 얘가 회전이 약간 회전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글씨도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회전해 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순서도에 있는 도형. 그러니까 순서도에 있는 도형들이나 이런 도형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 도형이죠. 얘를 복사를 해서 이 도형이, 이쪽에 있는 도형이 뭐를 하면 돼요? 좌우 대칭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글자가 지금 흰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은 조금 더 흰색이니까 진한 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글자 색깔을 지금 흰색으로 빨리 바꿔야 돼. 그래야 이거 흰색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흰색으로 안 넣어주게 되니까.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도형 만들면 되겠죠? 양쪽 모서리가 어떻게 됐어요? 잘려 있는 도형이에요. 얘를 여기다가 쭉 길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있나요? 인버터? 한 요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배터리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요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요 마지막에 이제 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연결선을 넣어주셔야 돼요. 연결선, 꺾인 연결선이에요. 이 연결선 중에서도 이렇게 꺾인 거. 그래, 한쪽이 화살표 모양인 거니까 요걸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쪽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여기 회색 모양의 동그라미 나와요. 그럴 때 딱 클릭해 주시면 돼. 연결이 잘 됐을 때는 여기가 녹색 모양으로 나와요. 그럼 반대쪽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도형에다가. 여기도 또 녹색이 나오죠? 회색이 나오면 마우스 딱 놨을 때 녹색 모양으로 나오면 연결이 잘 된 거예요. 이 부분도 연결선의 색깔은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너무 얇으니까 두께를 2와 4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잘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모양이 화살표 모양이 아니라 둥근 모양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윤곽선에 들어가서 이 화살표에 가서 종류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만든 거 맞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이 드래그를 하실 때 이쪽에서 잘못하면 움직여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반대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그리고 나서 글꼴을 또 뭐로 바꿔야 돼요? 굴림.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정렬에 들어가서 그룹.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셔도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셔도 되고 그룹 지정하신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바운드로 넣으래요. 애니메이션 바운드 통통통 튀는 바운드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저장 버튼 꼭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F5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모양이 애니메이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맨 처음에 기본 3가지 지정해야 되는 거, 뭐 만드는 사람마다 순서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편리하고 빨리 만들고 좀 꼼꼼하게 조금 실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던 거니까요. 상황에 맞게끔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시험에 만들 때는 정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요 문제에 대한 그 기출 그 문제는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4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1월, 2월, 3월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A, B형, C형, A, B, C형을 다 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A형 뭐 아니면 B형 이렇게 꼭 하나 정도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